금리가 원래 올라가면 아파트 매수 수요가 꺾인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3%면 뭐 이자를 봤을 때 1,500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달에 125만 원을 내야 되는데 6%로 올라가면 얼마를 내죠? 3천만 원을 내죠. 그럼 한 달에 2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125만 원 내던 게 250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저는 일반인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 기준에서 부담스러운가요? 안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러워요. 매우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금리가 살인적으로 올라갔으면 매수세가 꺾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금리 상태를 볼게요. 내가 5% 금리를 내다가 갑자기 금리가 0.5%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의 금리가 몇 프로로 줄어든 거죠? 10분의 1로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250만 원 내던 거를 0.5%면 얼마 내는 거죠? 10분의 1이니까 25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 수요가 붙어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살인적으로 올렸던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었고 그때 예금 금리가 아마 절정에 달했을 때가 5% 중후반까지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잠잠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전의 저금리에 비하면 금리가 높나요, 낮나요? 높아요.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지금 한은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담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인적으로 그러니까 막 공포를 주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매수세가 꺾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예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또 막 이상한 폭락론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떨어진다.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반값으로 떨어질 거다. 뭐 그때가 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 시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옛날의 역사 한 2012년, 13년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최경환 부총리가 오고 나서요. 그때는 취득세도 감면해줬어요. 그리고 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력도 다 풀어주고 뭐 인허가에 대한 것들도 계속 풀어주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경환 총리가 뭘 사라고 했죠? 집을 제발 사세요 여러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집을 샀나요? 안 샀나요? 안 샀어요. 안 샀죠. 네. 근데 그렇게 저금리 기조랑 인허가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풀어주면서 이제 정부가 누구로 바뀌었죠? 결국에는 탄핵을 당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뭔가 그간에 깔아놨던 심리 저변과 사람들이 매수 수요에 대한 것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집값에 대해서 뭐 살인적으로 뭐 걱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16년, 17년, 18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많이 하지 않았다?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면 금리가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떨어졌었죠?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받아도 1%, 신용이 좋은 사람은 1%대로 받는 거고 뭐 나빠도 한 2% 정도면 신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담대도 거의 1, 2%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게 뭐였냐면 기준금리를 0.5%로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을 했죠? 집을 미친 듯이 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0.5% 떨어진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수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풀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무한정 풀기 시작한 트리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풀고 나서 갑자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변동성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유동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2, 3년 만에 금리가 몇 배로 올랐죠? 7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때 금리가 더 높았나요? 한국이 더 높았나요? 미국이 훨씬 더 금리의 속도에 대한 것들이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저리로 살 수 있었던 전월세가 어떻게 됐죠? 같이 따라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는데 전세 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원래 세입자 갭들을 이제 무한정 전세를 받아가지고 왜냐면은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눌려 있는 것들이 갑자기 야 잠깐만 나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내고 신축에서 전세 살면서 나 삼성 살아 막 동탄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막 강동 살아 아니 지금 격하게 골격을 하고 있으니까 신축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기준금리가 1% 2%대였던 것들이 갑자기 6% 7%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전세 가격이 살인적으로 올라가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하죠? 아, 그러면 나는 비싼 금리지만 계속 전세를 살려고 할까요? 전세 내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거주 형태를 찾아볼까요? 찾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세를 안 살면 선택 방법이 뭐밖에 없죠? 매매. 또 월세? 그죠? 그러면 전세 원래 집 수요가 일어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실수요에 대해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전월세를 끼고 이렇게 레버리지로 사는 경우도 많았는데 전세가가 원래 이만큼 차 있었던 게 이 물의 양면처럼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전세 세입자가 빠지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전세 수요가 박살이 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뭘 하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다주택이 한참 열풍을 부을 때 사기꾼들이 막 그 활개를 치던 시기지 않습니까? 2020년 막 코로나장 때 사기꾼들이 막 전국에 막 집을 사가지고 수십 채를 사야 된다고 활개를 칠 때이기 때문에 아니 사기꾼이지.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전세금을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큼을 빼서 또 뭘 사죠? 또 다른 집. 다른 집을 사죠. 그럼 또 여기에 나오는 전세금을 빼서 또 다른 집을 사죠. 네. 근데 갑자기 전세 세입자들이 런을 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나 월세 살거나 집을 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망가지면서 시장에서 급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면 그때 유행했던 게 뭐였죠? 전세 사기. 그래서 그때부터 세입자들이 뭘 요구하기 시작하죠. 또 아이언맨 이거 막 쏘지 않습니까? 이제 전세 들어오면 뭘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죠. 보증보험 가입 안 해주면은 안 들어가. 집이 안 들어가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금리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서 급매물을 던지면서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깨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폭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이 무너지는 1번 징조가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매수세로 가는 것까지 두려워하면서 매물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매매 맞나요? 적나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들이 막 넘쳐서 막 넘치나요? 안 넘치나요? 전세는요? 너무 없어요. 둘 다 없잖아요. 근데 월세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도 없고 전세 물건도 없고 월세 매물도 없으니까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적인 상황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존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오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하면서 뭐 겁을 내가지고 막 집을 막 다 던질 거다.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올라가는 기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네. 되게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만 열면 물량, 뭐 입주,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어디에 집이 생기는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뜨겁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부산, 울산,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이런 지방 도시가 맞나요? 서울 수도권이 맞나요? 일산? 거기는 그냥 논외죠, 논외. 가치가 없다. 서울이죠. 서울이죠. 근데 서울에 이제 입주 물량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흔싸 비귀가 되는 겁니다. 귀비. 자,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귀해진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허니버터칩이 귀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들을 했었죠?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줄 서서 사거나 암거래를 하거나 막 당근 거래하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많이 해보면 경험치가 생겨서 익숙해집니까? 안 익숙해집니까? 많이 겪어보면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경험치가 생기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미 고금리로 올라갔던 시절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늘 7%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3%대인데 7%까지 올리면 아파트 주담대 담보대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살인적으로 올리면 모르겠는데 이미 몇 년간 막 7배, 8배씩 올라가는 금리의 추이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0.5%, 1%를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일단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지 못하면 이번 생에 다시는 집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불안 심리가 이미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여기까지였는데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왜? 지금 제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크레인이 진짜 올라갔더라. 왜냐면 저도 이제 톡방 운영하는 이유는 2,400, 2,500명 가까이 다 돼가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댓글들이 뭐라고 나오시냐면, 야, 진짜 서울에 크레인이 무한정 올라가는 게 보여. 근데 왜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야? 어디를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크레인이 올라가는데 왜 집이 없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온 도시에 크레인이 올라가서 집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는 1번 요인은 뭐냐면 공급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나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은 계속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급 말고는 이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금리 하나에 대한 단촐한 신호만으로 지금 시장 사태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려면 전세 시장이 박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막 넘쳐나면서 아무도 전세를 안 살려고 하고 막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막 전세 사기라는 또 기사화가 되면서 막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집주인들도 그죠? 임대인들도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대비를 하나요 안 하나요?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수 수요가 빌라로 몰리는 전세를 들어가나요? 아니면 재개발지 빌라에 들어가나요? 자기들이. 그죠? 예전처럼 빌라에 무지성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장이 아니라 빌라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 집이 원래는 요렇게 톨 사이즈 잔이었는데 이만한 잔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빌라에 들어가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거지 예전처럼 거주 환경에 대해서 난이도를 낮춰서 뭔가 지방의 사기꾼들한테 막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막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명한 젊은이들이 이제 자각을 했으니까 어디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요? 안전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전세 매물 양이 없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높이 받아요, 낮게 받아요? 높게 받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맹점이 뭐냐면 지금 서울에 웬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3구 이렇게 6개 중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만한 시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좋은 데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도 그런데 이제 어디가 문제냐면 외곽지 있잖아요. 외곽지. 이제 6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세가가 차오르는 거예요. 전세가가. 그럼 차오르면 뭐가 오르죠? 매매가가 올라가죠. 왜냐면 이렇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수요들이 따라오면서 하급지에 있는 친구들이 상급지까지 이렇게 밀고 다 올라온 거예요. 밀고 올라오니까 이제 상급지는 뭘 준비하는 거죠? 뭐야? 우리가 여기랑 같은 가격이라고? 안 해. 지금 어차피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따라 붙을 때마다 상급지에 있는 분들은 가격을 올릴까요? 떨어뜨릴까요? 올리죠. 자, 지금 여러분들 센트라스가 24억입니다. 24억.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25억 시장에 대해서 대출을 2억까지는 받을 수 있죠. 그러면 2억 대출 받으면 어디를 갈 수 있게요? 보급형 강남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도곡? 역삼, 대치? 도치,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날아오면서 전세가가 계속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급지가 차올랐잖아요. 그러면 상급지에 대해서 이제 더 귀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썰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 규제를 아예 또 눌러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4, 2, 누르면 누를수록 더 귀해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죠. 그럼 더 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걸 갖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더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을 해석을 할 때는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입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공급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급을 보고 나면 뭘 봐야 되냐면 전세, 월세 시장을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금리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지, 공급, 전세, 거래량, 그 다음에 금리를 봐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일단 입지는 불변이에요. 예전에도 따라붙기를 했었고 따라붙기 하다가 위로 올라가고 또 그러다가 따라붙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간극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K자라고 했죠. 초양극화 시작에 지금 이제 거의 출발선 정도? 그래서 지금 금리 때문에 겁을 주는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아마 올파포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자꾸 인기와 그 사람의 이런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이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저보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1, 2년 뒤에 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자신 있어요. 왜? 지금 저는 다른 분들 방송 안 보거든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만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부동산은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나요? 노트북에서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나요?
현장에 가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 어느 부동산 강사가 이런 옷을 입고 7,900원짜리 옷을 입고 오늘은 그게 없네? 뭐가 오늘은 그 옷을 빨아가지고 또 새로 사야 되면 저도 돈 주고 사거든요. 회사에서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옷이 좀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른 티를 입고 왔는데 그 현장이 바뀌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부동산도 가보고요.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거래자들도 만나보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과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요? 팔고 싶은데 나도 왜냐면 공인중개분들은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팔 물건이 없대요. 왜? 한 명이 따라붙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간격을 못 맞추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이라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 계속 따라붙는데요. 그래서 금리나 이런 상황을 걱정을 안 하시나요? 이랬더니 그것보다 지금 집을 안 사서 더 비싸지면 이제 집을 못 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제발 이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전세 물건 하나만 구해주세요라고 막 빌고 있대요. 그래서 금리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트리거가 맞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고려를 해도 되는데 언제 금리가 시장에서 1번 요소로 다가오게 되냐면 진짜로 살인적으로 막 그때 막 슈퍼 무슨 뭐 울트라 뭐 스텝 뭐 이상한 그런 근거 없는 말들을 막 유튜브들이 해댈 때 있잖아요. 보면은 그때가 이제 진짜 금리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전세에 대한 금리까지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전세 시장이 붕괴가 되면 폭락기가 시작을 될 거예요. 그때는 폭락되면 이제 바로 죽으면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큰가요? 아니 왜냐면 20억 30억짜리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센트라스가 24억입니다. 그러면 대출 얼마밖에 못 받죠? 4억밖에 못 받잖아요. 25억이 넘어야 지금 기준으로 2억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트라스 원수 갭투가 지금 안 되니까 2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캐시로 20억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부자가 아닌가요?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장은 전국에 있는 자산가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해서 따라붙기를 하는 건데 서울의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은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계속 따라붙기를 하는 건 15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단지들에서 계속 따라붙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15억 이상 20억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단지들 중에서 조금 뭔가 사람들이 그 아리송이라는 건 뭐냐면 연식이 좀 됐다거나 뭐 언덕이 좀 심하다거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는데 뭔가 호재가 없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멈추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금호두산, 금호대우, 그 다음에 가락상문 이런 친구들 지금 많이 멈추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도 한 호가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보시기 이전에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요. 그 거래량을 보기 이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 전에도 뭘 봐야 된다? 입지와 공급량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공급량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노량진도 갔다 왔는데 노량진 1, 2, 3, 4, 5, 6이 지금 입주를 하려고 시작을 해서 막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많아요 적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장에 부었을 때 시장이 조용해지나요? 더 들썩들썩거리나요? 들썩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흔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발로 툭툭툭툭 차도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네라는 마음이 나왔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흔들었던 시장들 자체가 흔하게 뭔가 하고 아무도 안 사고 관심을 안 가질 때 산 사람들이 위너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수세가 계속 따라붙나요? 안 따라붙나요? 따라붙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금리를 0.5% 뭐 1% 정도 올려도 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를 3.5에서 진짜 한 방에 2%씩 올려버린다거나 그래서 주담대가 살인적으로 7% 8%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말 시장에 찬물을 딱 끼얹어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빅스텝이 나오면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증시 위험한데 증시 위험하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증시가 막 8천 만 간다 이러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블로 올려버리면 증시 어떻게 될까요? 개박살.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이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 기저귀 차고 나와가지고 피자 가지고 마포구에 계신 그 분하고 오빠라고 불리는 분하고 그 SNS 잘하는 분하고 막 그 만평을 쓰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누구의 잘못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자꾸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했잖아. 픽이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지지율 문제도 지금 지지율 하락한다고 해. 픽한 애들 막 빰떼기 맞고 와가지고 지금 막 울고 있어. 근데 안에서 막 싸워. 근데 막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송파구에서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막 시위하고 있어. 이거 하더만요 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이겼나요 졌나요 월드컵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죠. 근데 이런 축제 분위기에 부동산으로 불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오늘 막 이제 뭐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또 할걸요 아마? 그래 하잖아요. 근데 막 대한민국 막 하러 가야 되는데 막 갑자기 막 부동산 정책만 나와가지고 막 읽고 막 종이 같은 거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읽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도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 부처에서 잡고 싶은 민심은 4050이 아니에요. 2030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2030의 마음을 잘못 잡으면 너네 지금 부정선거 뭐 지금 논란도 있는데 금리까지 해서 우리가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꿈까지 밟아? 또 우리를 뺨을 때리네? 그럼 어떻게 되게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되게 카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건데 1% 그거는 영향이 없다. 그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냐? 한 2%에 3% 한 방에. 왜냐면 사람들은 순간 벌어지는 일에 되게 겁을 먹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아닌 이상 서울시장에 대한 매수 수요 따라붙기는 크게 꺾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공급인데 이제 그 기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야겠죠, 게임을.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싸울 건지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러한 싸움의 추이를 보면서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뭐 월드컵 벌어지는 지금이 빅찬스. 타이거님이 3월부터 얘기했던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네. 하면서 지방선거 끝났고 월드컵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여름 휴가 좀 있으면 여름 휴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조만간에 어떤 기사 뜰 건 줄 아세요? 인천공항 뭐 대기 시간 2시간 북새통. 북새통 그다음에 뭐 항공권 유류비 할증료 올랐는데 이 가격이 맞나? 하지만 뭐 다낭 갈 표가 없음. 그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표가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디 여행 가셔야 되는 줄 압니까? 괌 이런 데 여행 가야 돼요. 달러가 폭등할 때 한국인이 없는 조용한 여행지 괌 이런 데를 가야지 뭐 다낭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고요. 조만간에 거기에 또 이제 기사가 뜨면서 여름 휴가 어버버버하고 지나고 나면 뭐 추석 그럼 추석 끝나고 나면 뭐 단풍놀이 버버버버 하다가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새해 종 땅 치면 올해 끝. 그래서 금리는 지금 정리해드린 논리대로 공급량, 입지, 공급량, 전월세. 그죠? 전월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량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보는 건데 금리가 이렇게 5번째 있는데 앞으로 딱 돌아오려면 뭘 해야 된다? 금리가 살인적으로 한 방에 2% 이상씩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처럼 0.5%인 금리 상황도 아니라서 이 상태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불보듯 뻔히 나와 있는 걸 뭐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양 뭐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흔들려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또 계속 툭방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이야기가 네. 대출을 좀 더 조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뭐 90%까지 올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버티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들은 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정책을 이렇게 탁 던지면 흔들리는 시간은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되게 똑같잖아요. 3개월 되면 정상화되고 3개월 되면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막 폭정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추이를 보다가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정부 정책과 뭐 그런 규제로 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의 그 극단에 있는 용어가 강남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가졌으니까 이제 남은 못 가지게 하고 싶은 마음의 1번의 발로가 강남 좌파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방배 3익이 있지만 너네는 월세 살아. 근데 걔도 이번에 심판을 받았더만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평택은 정신을 차렸다. 평택은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2030들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봐야 될 텐데 지금 2030이 많이 돌아선 것 같다. 그래서 금리나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뭐 한국 경제가 지금 뭐 초화랑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쿡쿡쿡 찔러서 간을 잘못 보다가는 이제 큰일이 날 거고 요즘에 그거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기사가 안 나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상한 뭐 속보 빡 떴는데 그러놓고 그 다음 한 2시간 있다가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보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말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진짜 잘못 건드리면 민도가 확 돌아서거든요. 민도 진짜. 근데 그 민도의 트리거가 2030이라니까요. 4050은 이미 정신 못 차리고 끝난 거예요, 보면. 이번에 뭐 지선에서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금리는 늘 얘기 드린 것처럼 막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뭐 어쩌고 뭐 그런 울트라 자이언트 이런 거 해봤자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진짜 총 맞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 다른 사람은 빙의가 돼서 막 2%씩 올린다? 뭐 그러면 가능.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예전에 아파트 투자나 금리 시장에 대해서 덜 민감했던 게 어떻게 보면 상가 시장으로 따라붙는 그런 상가, 그 다음에 빌딩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붙기를 하면서 뭐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관심도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 대해서도 상업지나 이러한 것들이 공실이나 아니면 그런 빌딩 수익률이 박살나나요? 박살 안 나나요?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본들마저도 지금 유입되는 게 어디예요? 서울의 핵심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모든 부동산에서 시그널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주거 시장으로 다 왔기 때문에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체력이 좋나요? 안 좋나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티는 거기 때문에 초고가 시장은 단단할 거다. 뭐 무슨 짓이라도 단단할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밑에서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치고 올라오는 가격이 거의 핵심지 가격과 비슷해지는 이 순간에 딱 이게 뭔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동탄 22억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은 건드리면 부들부들해요. 어머, 지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요새는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올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는 뭐 5%, 0.5%, 1% 정도는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단 2%에서 3% 정도까지 한 방에 급격하게 올리면 시장이 얼어붙을 거다. 뭐 그러면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후랭이님하고 추석 때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 막 산호맨션도 가고 막 홍대 가서 밥도 먹고 그 추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다 돌려보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영상이 제가 이때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보면. 왜냐면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들의 모든 레파토리를 다 담아놓은 그런 영상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네,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향성을 잡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발 좀 돌려보시고요. 제가 이제 저희 무료방에서는 그거를 자꾸 이제 공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거를 좀 보시고 얘가 했던 말과 얘가 접근하라고 했던 방향성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저를 이해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러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영상들을 보시고 기초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진짜 기축에 따라붙기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서울의 재개발지에 대해서 조금 진짜 깊은 공부를 해서 점프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그때의 영상을 바탕으로 지금 서울에서 스텝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때 염리상록 얘기 드렸을 때 7억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생초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끌어가지고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며, 내가 1억 정도만 있으면은 염리상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13억, 14억이 됐죠. 네. 그럼 이 친구는 7억에 샀던 집값이 그 정도까지 뛰었으니까 얼마를 번 거죠? 7억을 번 거죠. 내가 원래 1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집을 팔았을 때 내 돈이 7억 정도 됐어요. 이제 뭐 1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럼 올해 9월이 이제 그때 추석에 찍었으니까 1월이고 내년쯤 팔았어요. 그러면 염리상록이 그때도 13억일까요? 그거보다 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논리를 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 돈을 뽑아가지고 재개발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염리사나 염리오나 그 주변으로, 왜냐면 제가 염리상록을 사라고 했었으니까 그 주변 가치에 대해서 또 이제 돈을 뽑아가지고 이제 마포 주변에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 투자. 월세를 살면서 재개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재개발지에 묻은 돈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죠?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가지고 또 점프하는 동안에 기다려서 들썩거리는 동안에 돈을 가지고 한 발 딱 뽑아가지고 다시 풀로 점프를 할 수 있으면 이분은 이제 그 다음번 스텝은 뭐예요? 기축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그 스튜디오에서 얘기했던 2억부터 10억까지 아파트 단지 가는 점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현실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염리상록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단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얘기했던 가을에 찍었던 그 마포 영상을 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리고 그 영상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서울 자가 마련에 대해서 점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스튜디오 영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믹스를 해보시고요. 진짜 얘가 했던 말로 점프를 했을 때 지금 이러한 스텝으로 점프를 하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염리상록 같은 점프를 할 수 있는 단지들로 따라붙기 할 수 있는 지역들을 픽
이렇게 바바바바 꼽아 드리려고 가고 있으니까 꼭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제가 했던 말을 과거 영상과 복기를 해보시면서 추이를 이렇게 맞춰보셨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지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난이도가 지옥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지금 자꾸 뭐 동탄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얘기하는 그런 비논리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새낀 매물들이라고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실거주도 있겠죠. 근데 와 22억이면 강남을 갈 수 있는데 동탄을 가야 할까?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뭐 직주 근접 때문에 뭐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거는 무슨 논리냐면은요, 그분이 아는 세상이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강남보다 훨씬 살기가 좋으며 교육 환경도 그렇고 뭐 GTX가 뚫리면 대치동까지 뭐 학원을 35분이면 갈 수 있다. 네네.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대치동에 살면서 35분을 안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안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동탄 지금 잡으신 뿜뿜 지금 아니 그러니까 타이거 보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댓글 봤는데 타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22억? 대치동급으로 가는 거 알겠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대치동 가서 사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시하시는 도곡 경남이랑 도곡 한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통합 재건축 지금 간다고 엑셀 밟고 있는데 이제 간극이 벌어질 텐데, 얼마 전까지 동탄하고 거기하고 간극 별로 차이 안 났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도곡 한신이랑 그때 다 얘기했던 단지들인데 네. 그거 지금 통합 재건축 한다고 말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들?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그래 GTX 뚫리고 하는데 시간 지나서 보자고요, 가격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동탄 주민들의 그러니까 자부심이 삼성 그 뭐 관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선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뭐 그리고 저보고 그런 사람 있지만요. 얘가 욕하는 단지는 올라간다. 뭐 부동산구에 뭐 전 누구냐. 전 땡땡땡이다. 그냥 뭐 알겠는데, 예. 그 시간 지나면 누가 더 빨가벗고 운전하는가, 그 수영하는지 다 답 나올 거니까, 예, 네. 편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긁어도 긁히지 않는 캡틴 아메리카가 쓰는 그 방패 있지 않습니까? 비브라늄 방패. 비브라늄 방패니까 뭐 많이 긁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렇게 나약한 멘탈이었으면 이 컨셉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드렸고, 저는 진짜 2등이 되어서 1등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러한 부동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탄의 이런 상승세는 조만간에 꺾이겠죠. 꺾일 거다. 왜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십시오. 강남이 한참 진짜 막 포모가 와가지고 치고 올라갈 때 강남이 책상 위에 앉아있고 밑에 다 무릎 꿇고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왔죠? 책상 위로 분당 올라왔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 올라왔죠? 수지 올라왔죠. 그럼 이번에 누구 올라와서 동탄 올라왔죠. 네. 그럼 그 다음번에 뻔해요. 또 누구 올라올지. 그럼 또 이제 그 밑에서 가격 올라온 애들이 따라 붙게 하면서 또 거기서 올라가면은 상승률 때문에 또 하고 다들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뻔하다니까요. 원투데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뻔한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리들이 이제 내 자신과 내 자산과 뭐 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부들부들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 하극상 투자를 조심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더 상급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보고 좀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쟤는 돈에 미친 것 같다. 쟤는 돈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인생에 돈이 전부냐? 예, 맞습니다. 저 돈밖에 모르고요. 돈이 전부고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인생에 가난이,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쿡쿡 찌르는 게 아니라 막 때리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면 가족이고 뭐고 다 박살나요. 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맞고요. 그 논리대로 이야기 드리는 게 부동산 강사의 소명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돈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길로 나아갈 생각이다. 그리고 보십시오. 저기도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서울 곳곳에 가면 크레인이 저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더 사고 싶어 하나요? 너무 흔하고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안 사고 싶어 하나요? 널브러져 있으니까. 저렇게 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집이 많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면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투여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그 인트로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강남 좌파라고 불리어지는 명칭 자체가 인간의 가장 욕망의 극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은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일산 분들이 조금 공격해 주셨던 거는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공격을 주시면 모르겠는데 삼성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빵집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돈이면 빨리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단지랑 그 삼성에 있던 대장 단지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야 타이거야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삼성 팔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성 팔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정답지를 오늘 보여드리러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붙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진짜 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너무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다? 서울의 현실이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외곽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살 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라고 방송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돈만 본다면 불편한 거주 여건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분들이 돈을 포기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냉방병과 함께하는 계절로 같이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말릴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저는 뭘 하고 싶다? 쾌적하게 2호선을 타고 3호선을 타고 빨리 직장으로 갔다가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가서 가격에 대한 상방에 대한 추이도 누리면서 뭐 행복도 퇴근 이후에 행복도 누리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어저께 정말 놀라운 또 그 인간의 감정을 들었는데요. 임장 오신 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저희 이제 남편분께서 저희 어흥스쿨 회원이신데 나는 육아를 할 테니 너도 내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놀고 오라고 임장을 보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뭐. 지금 이제 상암 쪽에 사신대요. 상암 쪽에. 근데 원래 검단에 사셨대요. 검단에. 근데 수도권, 서울, 뭐 집값 폭등 뭐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 집은 1도 안 오르는데 지금 뭐가 자꾸 막 경기도 전역이 집값이 올라가냐고 막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너무 났대요. 근데 이제 남편 말을 듣고 막 어쨌든 막 이사를 하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상암까지 딱 방점을 찍으니까 상암이 서울에 좀 외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사가 날 때마다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왜 서울인지를 알았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제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남편의 말을 수긍을 하고 오늘 임장을 왔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회원들 중에 검단에도 집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검단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늘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외곽의 땅을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오면 기축에 대한 가격이 무너진다라는 논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계속 현장에서 검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기 청정기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어떠한 곳에 집을 사셔야 되냐면요. 검단은 하루 종일 그 베란다 창문을 열어놔도 공기청정기에 빨간색 불이 안 들어온답니다. 진짜 검단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바람이 치면 이렇게 그 판상형 구조는 이렇게 맞바람이 치잖아요, 보면은. 맞동풍.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집에 공기청정기를 2대나 쓰는데 빨간불이 단 한 번도 켜지지 않는다. 그만큼 쾌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왜 안 오르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근데 강남은 문만 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시뻘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집값 상승의 시그널이다. 공기청정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집값이 어떻게 된다? 빨리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서 공기청정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맞바람이 칠 때 만약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지역에 살고 있다. 라고 안심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얘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글러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과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제 서울에 따라붙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꾸 경기도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빨리 어떻게든 서울로 들어오셔서 어떠한 곳에든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로 간다고 보게 되면 전월세는 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전월세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태에서 하급지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에 대해서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곳들은 상급지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서울에서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도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더 안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개포에 살아. 그러면은 이제 삼성동이나 청담동 쪽으로 들어오시거나 반포로 넘어가시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송파에서 뭔가 좀 애매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엘리트나 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괜찮으신데 왜 안쪽으로 더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봐도 지금 자기네 집값이 핵심지 안쪽 집값이 싸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이제 마지막 투자, 퇴직을 앞두시고 나서 가지고 있는 현금과 노후 준비가 세팅된 분들이 이제 이 가격을 더해서 갈 수 있는 단지들을 보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인생의 마지막 투자는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도 강남에 있지만 강남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는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 여러분들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 핵심지 가격들이 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아, 그래서 개포 사모님께서 고민이 많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타이거 말을 들어보니 외곽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 개포에 공항버스가 되게 드물게 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동네에 그 가격을 사고 그러니까 지불하시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포에 들어가셔가지고 가격의 상방을 누린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음마나 이러한 이제 핵심 단지들의 움직임이 생길 거니까 지금 이제 그 주변으로 앉아있는 단지들이 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번 더 점프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 지금 이제 어정쩡한 가격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나 제일 무서운 게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극악으로 한 번 더 엑셀을 밟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결국 그들이 돈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포는 그러한 좀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로 개포에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고쳐 먹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개포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개포를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이제 이주를 하려고 한다고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역삼, 대치, 도곡 쪽들이 어떻게 되겠죠? 이제 개포 목을 쪼르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하늘에 들어놓고 마동석 아저씨처럼 이제 뺨을 막 때리는 그러한 시기들이 오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문 닫히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빨리 와야 된다. 개포는 공항버스가 없는 아주 불편한 도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의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안에 계신 분들은 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추이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자부심 가져도 좋다. 22억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언젠가 정신 차렸을 때 저보고 늘 얘기하는 게 2년 뒤에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2년 뒤에 보자. 보자. 서로 같이 보자.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뭐 제2의 강남이 될 거다. 뭐 그러던지 말던지. 강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불광 쪽을 갈 겁니다. 불광 쪽. 불광 쪽에 있는 메디알레랑 그다음에 대조 관련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을 보여드릴 텐데, 그쪽 지역을 보고도 아직 삼송이 뭐 얼마나 살기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송은 뭐다? 그냥 빵집 이름에 불과하다. 가치가 없다.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그걸로 일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강남의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무서운 분들이 나타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움직임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가장 싼 지역이 강남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 거는 각자의 판단이시긴 한데, 저는 뭐 올해 초부터 해서 강남이 제일 싸다고 생각을 했었고, 강남이 진짜 눌림목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숨을 끊어놓은 정도로 가격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저는 이 가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 딱 올라와 있는 것들이 10억, 20억 단지까지 해가지고 이제 딱 매칭이 다 되지 않습니까? 25억 이하까지는 그래도 4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또 눌러버리게 되면 이제 뭐 25억 이하 단지들이 이제 멈추겠죠. 그러면 이제 15억 이하까지에 대해서 대출을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15억 단지들이 이제 20몇 억까지 차오르겠죠. 그냥 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죠. 뭐 윤석열 정부는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전국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러한 수요들이 지방으로 좀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서울에 아예 접근을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핵심지들에 대해서 눈을 좀 돌릴 것 같고요. 서울에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비싼 시장들은 이제 그냥 뭐 모르겠다, 뭐 이 정도는 이제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돈을 쏴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규제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민심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2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국힘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게요,
제가 그 가발이라고 얘기한 분 있잖아요. 보면 저는 그분이 가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실명을 언급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그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서 뭔가 그분이 이렇게 부릉부릉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지금 민도가 꺾여서 표심이 그쪽으로 쏠리면 과연 정부가 여전히 막 짓누르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까? 왜? 이미 지난번 시장에서 그렇게 말살 정책을 펴다가 골로 가는 걸 봤는데 또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다음 후보를 누군가 만들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제 예쁜 후보를 만들고 싶겠죠. 원래 그림은 명픽이 서울시를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이제 막 멱살 잡고 경기도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경기도랑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실패했으니까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대출 규제하면 강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올라갈 거. 왜냐면 일반인에게 4억은 되게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한들 몇십억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 그러한 추이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을 아예 다 묶어버리면 지방으로 그 수요가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누가 됐든 간에 적은 돈으로 불리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세나 이 그 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한 난이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재개발지에 슈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젊은 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창신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면 비벼올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출이 조금 나온다고 한다면 1억 정도 그 집에서 받을 수 있으면 뭐 한 6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는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붙게 하면서 재개발지가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답은 뭐 뻔히 나와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저보고 뭐 네가 미래를 다 아냐, 뭐 네가 뭐 확증한 대로 가냐, 뭐 서울을 이렇게 매일 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단지가 가격이 얼마 갈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죠. 근데 어느 정도에 대한 추세로 올라갈지에 대한 것들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구역 지정에 대한 그 지정권을 국토부가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아직 뭐 그러면 결정된 건 제가 아니고. 보기에는 정부가 그냥 자살하는 행위다, 자살골 넣는 행위다. 이제 오세훈이 돼가서 원래 정원호랑 이렇게 짝짝꿍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서울시장의 권한을 뺏어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재개발 이거 지정 안 된 데는 정말 쉽지 않고 지정된 데는 완전히 진짜 뭐 논하는 거죠. 논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권한을 뺏어갔다고 칠게요. 뺏어갔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까지는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민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국힘구청장이 당선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한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 둘이서 힘을 맞춰서 딱 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뭐 뻔합니다. 강동구, 그다음에 뭐 광진구였나? 광진구랑 서초구랑 뭐 이렇게 구청장들이 된 게가 있거든요. 보면 강남과 강북에 딱 균형이 맞춰지게끔 딱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쫙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뻔하다. 그러니까 뭐 강북에서는 뭐 중구였나? 중구도 됐고. 뭐 그렇게 나오는 지역들에서 딱딱딱딱딱 지정할 거다. 뭐 그러면 중구에서는 오늘 뭐 촬영을 미처 마저 못했지만. 사직 2구역 뭐 이런데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권을 딱 보여주기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직 2구역에 가시면 광화문에 대형 빌딩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공자이 쪽으로 붙어 있는 친구들이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고위관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그 거주 수요가 나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고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격에 대한 추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돈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초고가 시장과 초저가 시장에 대한 이제 그 따라붙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제 뭐 대출을 다 묶어서 그냥 아닌 말로 야, 돈 다 들고 와서 집 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돈 있는 분 이제 집 안 살까요? 짜증나니까 집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도 강남이 싸니까 강남 바로 사러 오겠죠. 근데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장담을 하냐 마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출이 빵이 됐다고 치죠. 강남의 신고가가 안 나올까요? 아니요. 그리고 강남보다 아래 급지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에 대해서 신고가가 안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돈 많은 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팔고 이동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시든 간에 일어날 일들은 일어난다. 그리고 세상에 돈이 많은 분은 진짜 많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월급이 2억인 분을 만났습니다. 월급이? 월급, 연봉 말고. 아니고
2억. 삼성전자 딱 이렇게 세워놓고 있잖아요. 바로 벽에 딱 들어가지고 뺨 바로 때리는 분 만난 거예요. 월급 2억. 그럼 연봉 얼마입니까? 24억. 24억. 그럼 이분 4년 벌면 얼마 버는 거야? 100억 버는 거죠. 그잖아요. 90몇 억 버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강남에 집 사는데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리가 전혀 없죠. 없죠? 그럼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으로 보시는 네. 게 아니라요. 네. 새로운 세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시지 말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까지 규제를 묶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지방에 대해서 갭투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뭐 지방에도 똘똘한 한 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 금리 얘기하면서 또 아니면 출발하면서 얘기 드렸던 분이 어저께 슈퍼챗 쏴주신 분이 있거든요. 엄청난 금액. 쏴주신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 드렸어요. 수성자이 평당 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그 가격도 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지방에 평당 5천만 원씩 30평이면 얼마입니까? 15억 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매수 수요가 지방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서울의 초상급지에 쏘거나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실거주가 안 되면 어디에 쏜다? 재개발지에 쏜다. 그럼 답지 나왔지 않습니까? 초고가 시장에 대한 슈팅, 재개발지에 대한 슈팅, 지방시장으로의 쏠림 요 세 가지 나오고. 그리고 실거주 수요 딱 틀어가지고 장특공 딱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의 전월세 다 잠기는 거죠. 그러면 연쇄 도미노 효과 일어나면서 뭐다? 전세 사기범도 없어지고 월세 사기범도 없어지고 빌라 사기범도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방어 딱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파는 순간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서 파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박살난다. 그리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이도저도 안 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집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근데 말했죠. 이렇게 전세 시장 매물이 깨지면서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못 버티는 상황에서 매수까지 던져야 뭐가 나온다? 하락이가 나온다. 하락이. 근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서울은 점점 살 집이 없어지니까. 자 보세요. 노량진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지금 다 뜯고 있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이주비 대출 가지고 집 못 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뭐 살아야 돼요? 전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세대수만 해도 어마무시할 텐데 그분들 어디 가야 돼요? 그 근처에 있어야 될 건데. 그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일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난리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함부로 또 뜯었을 때 이주 수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을 어떻게 뜯을 거예요? 분당 뜯어가지고 이주 난리 나는 순간 어떻게 되게요? 진짜 지옥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나는 사람 생기면서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정부와 정책을 좋아하더라도 누구 걸 건드리면 가만히 못 참죠. 내 거. 제가 자꾸 건드리니까 저한테 막 총 쏘잖아요, 이렇게. 저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황은 이제 당분간은 정책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지금. 월드컵 때 집을 사라, 제발. 왜? 사람들이 이제 막 맥주 마시고 막 치킨 먹으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손흥민 패스를 왜 그따위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누구지 이번에 어떤 선수가 패스를 되게 잘했다 하더라고요. 이강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걔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부자라니까. 패스를 못해도 이미 부자고 골을 못 넣어도 부자라니까. 이미 다 벌었다. 그러니까 빨리 집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6월 강의가 이제 마감이 됐어요. 거기서 오실 수 있는 분과 못 오시는 분들을 지금 가려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월 이제 강의도 오픈을 할 겁니다. 7월 25일입니다. 오픈돼 있고요. 지금 제가 올라가는 영상 하단 링크에 다 있으니까 6월에 못 오셨던 분들은 7월에 오셔도 충분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선거 이후에 재개발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7월은 뭐예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낸다고 하니까 규제 대책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제 강의의 내용은 다를 거다. 강의의 내용은 다를 거고 질문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저의 타이거 티셔츠 안 입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질문을 안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해드릴 거냐면 지금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증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의문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죠. 의문?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티셔츠를 입고 오는 분들에 한해서 경품 행사를 할 겁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해서 경품 행사를 할 건데 그분들은 누구만 하느냐면 티셔츠를 입고 온 분들만 이렇게 그 소쿠리에다가 넣어놨던 제비뽑기를 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해서 경품 추천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강의라고 해서 알차게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오픈해드립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열면 뭐 하는 거야. 막 샥샥샥샥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픽, 가격 픽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원 없이 사진 찍도록 다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오셔도 좋다. 오전 한 타임, 오후 한 타임 이렇게 해서 2타임씩 6월에 열었던 거 마감됐고 이제 7월에 또 열었으니까 오셔가지고 딱 픽하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지는 그거잖아요. 어느 단지, 얼마 이거잖아요. 그거 다 찍어드린다. 다 찍어드린다. 7월 휴가철인데 많이 올까요, 사람들이? 뭐 안 오면 또 여러분들은 뭐 저기 경기도 다낭시나 뭐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인스타 좋아요도 받으면서 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순간 친구의 집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이제 또 울화가 막 치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가 가지 마십시오. 휴가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5억. 네. 집에서 송파구 내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파크리오가 답일까요? 가용 금액은 25억 이하입니다. 저는 파크리오 좋은데요. 네, 파크리오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잠실 쪽에 20평대를 25억 뭐 왔다 갔다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파크리오가 맥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파크리오에서 돈을 모으셨다가 안쪽으로 더 점프를 해도 좋다. 네, 파크리오 오케이. 신당 10 보유 중인데 계속 가져갈까요? 네, 종로구 창신 19역 네.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뭐 창경궁 롯데캐슬인가가 있어요. 지금 호가상으로 17억이고 뭐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뭐 창신은 창경궁 롯데캐슬보다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신 10 종로구 어떻게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가지고 가십시오. 동의율 75%입니다. 좋다니까요. 창신십 좋아요. 구도 좋고. 타이거님, 실거주 한 채 이후에는 월세 시스템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실거주 한 채 이후에는 어떤 전략으로? 계속 실거주를 업그레이드 나가야죠.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에서 찍었는데 실거주를 해서 수익이 난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실거주 기반을 마련하셨다고 해서 수익이 나면 매도 이후에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고 원래 실거주 하던 곳에서는 월세를 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점프를 해서 내가 원하는 돈의 사이즈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입지로 한 방에 점프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다. 2억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2억 있는 분들은 뭐 면목이나 뭐 사가정 주변도 괜찮고요. 뭐 그거는 개별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한 곳을 간다고 하면은 뭐 상계 쪽으로 붙어 있는 뭐 그러한 지역들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서구 송도 쪽은 가면 안 되겠죠? 네, 끝. 잠실 한강변이 강남보다 가치가 더 좋을까요? 강남이 요즘 너무 저평가 구간 같아요. 동탄, 판교 등등 비교 당하는 게. 네. 근데 뭐 저는 잠실 한강변에 돼 있는 뭐 메리트들이 사실 한강을 전면을 보고 뭔가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잠주나 장미 정도기 때문에 뭐 저는 그 가격이면 차라리 강남에 더 좋은 입지를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실 한강변은 진짜 탑클래스 잠실이잖아요. 그럼 강남 어디까지 좀 비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 40억대니까 뭐 삼성 라클래시 뭐 그 정도. 왜냐면 청담자이는 어차피 못 비비거든요. 청담자이는 좀 안 좋은 위치에 앉아 있어도 거의 50억대이기 때문에 뷰가 나오면 지금 거의 60억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비비가 어려우면 삼성도까지는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 풍림은 너무 입지는 좋은데 재건축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뭐 어렵다고 늘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을 드렸을 때 그 도곡동에 있는 한신하고 경남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많이 보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림 아파트도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과 뭔가 힘을 합칠 수도 있고 1, 2단지를 다 합치게 되면 그래도 4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삼성역의 지하 차도화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 호가가 뛸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그렇게 빠말대기를 맞고도 아직을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아니 그 천도에 대해서 지금 뺨을 몇 번이나 맞았는데. 천도는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 대전에 살아. 차라리 대전이 낫다. 흑석동도 평당 1억 분양인데 여의도 브라이튼 신규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브라이튼 갈 거면 차라리 강남을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흑석 서밋 더힐 59제곱미터 예비 당첨인데 네. 되면 무리해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그 다음 스텝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걱정돼서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별의 사항을 풀어 나가셔야 되겠죠. 가져가십시오.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사돈의 8촌한테까지 돈을 다 끌어서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성남 은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괜찮습니다. 그때 성남에 저희 영상을 찍었고 은행 주공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정도 가격으로 상방을 노려보고 싶다고 한다면 가도 좋다. 서울 실거주가 어렵다면 경기도에서 실거주하고 서울 재개발 투자하면 괜찮은 건가요? 네네. 실거주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모든 돈을 넣지 말고 경기도에서는 뭐 월세 사시면서 서울로 한번 틀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오금 방이동 재건축 vs 파크리오. 파크리오. 이유는요? 파크리오가 더 좋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금 방위동도 좋아질 건데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편안한 환경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파크리오는 도보로 잠실 쪽에 있는 롯데월드몰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금 방에선 도보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생활 편의성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래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셔도 좋다. 파크리오 가서 저 같은 파크리오 가면. 대구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어 W 옆에 수성구청이랑 네. 수성경찰서가 이전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수성구청을 품고 있는 범어 우방 3차 어떻게 보시는지. 왜? 안 돼. 왜요? 아니 뭐 이주한다고 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앉아 있는 것들이 뭐 그만큼 좋아지겠냐?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경신고 학군이냐, 얼마나 새 거가 돼가지고 이제 규모와 경제와 그 주변에 대한 인프라가 나오느냐인데 그쪽에서 길 건너가는 우방 쪽이 뭐 저쪽 후면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뭐 좋다고 보지 않아요. 관악 12억 매도하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15억대로. 15억대로 뭐 그럼 사당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뭐 노량진 쪽에 있는 뭐 신동아나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대출 여력이나 개인 사정을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15억으로 가면은 뭐 신동아나 뭐 그쪽 노량진 본동 쪽으로 붙어 있는데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우성 어떻게 보시나요? 좋습니다. 성북구 기름 5구역 재개발 어떻게 보시나요? 안 갑니다. 네. 상기 2구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계 2구역은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가기에 나쁘지 않은데 뭐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냥 조금 더 밑쪽에 있는 밑으로 붙어 있는 곳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이 매수 수요가 나오는 쪽으로. 근데 상계가 지금 한 3억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네. 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3억에서 조금만 더 돈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상도 25 정도 뭐 일단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찾아보면 매물이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공덕역 근처 연번 부여 중인 초초초초초 재개발 쪼개기 빌라 어떤가요?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광진구 현대아파트 한강뷰 8단지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플랜이 없으면 무작정 파시면 안 됩니다. 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선호는 할 건데 과연 적정가에 매도를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플랜이 없이 무작정 팔았다가 나머지 내가 이주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무한정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뭐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플랜이 섰을 때 팔아야 돼요. 무주택자 4,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지 추천해주세요. 4, 5억요. 뭐 상도 쪽에 많아요. 상도 쪽으로 돼 있는 뭐 25나 도림일구역 뭐 이런 데도 괜찮고요. 도림일구역. 도림? 네. 도림일구역 이런 데도 괜찮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강의 남쪽 아래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천구 신통기획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데요. 이제 그게 뭐 저는 금천구 쪽이랑 그쪽에서 보는 게 독산시흥이랑 독산일이랑 독산인데 이제 거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께서 그 난이도를 견디실 수 있을까 그걸 잘 보셨습니다. 송파구 문정시형 네. 리모델링 어떻게 보시나요?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지 않더라도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쪽으로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25억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25억요? 뭐 뻔하죠. 뭐 파크리오나 뭐 역삼동에 쪽에 있는 뭐 늘 얘기하는 개나리 쪽 아파트들 뭐 그 정도 25, 26, 뭐 27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뭐 근데 지금 그쪽 친구들이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면 도곡 한신이랑 도곡 경남이 24에서 25 딱 사이기 때문에 그쪽 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지로는 뭐 삼성과 풍림도 딱 그 정도 가격이 걸리니까 뭐 그 정도 가시면 좋겠다. 대구 동대구 우방 아이유 쉘. 동대구는 제가 오히려 욕했던 단지들이 제일 핫합니다. 그러니까 동대구에서 집 사시려면 차라리 거기로 가십시오. 어차피 욕한 대로 차라리. 욕한 대로 가십시오. 언급한 데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언급 안 한 데는 아예 가치가 없다. 차라리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왜 거기를 이제 디스를 했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덤탱이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던 건데 오히려 지금 동대구에서 신축으로 사람들이 따라붙게 할 수 있는 곳들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들어갔다가 탈출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가격이면 거기 안 가고 남산동에 오히려 롯데캐슬 같은데 평수를 줄여서 가겠다. 신림 1구역 조만간 관천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근데 신림일이 지금 7억이거든요. 7억이면 저는 대흥 5를 가겠다. 아, 또 그렇게 되네요, 또. 근데 진도가 다르긴 하잖아요.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대응이요. 네. 분당. GTX 역세권 매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48평 매물 보고 있어요. 뭐 단지를 어딘지를 얘기해 주시면. 근데 분당은 일단 살 필요가 없다, 제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니까. 왕십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왕십리? 뭐 어디를 말씀하면 왕십리 쪽에 있는 자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왕십리 자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성동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언덕으로 넘어가는
그 성동구 메인 쪽으로 넘어가는 단지이긴 한데 잘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 서울숲 행당 푸르지오 59 어떻게 네. 보시나요? 와, 굳이 그 돈을 거기 써야 될까요? 목동 3단지 계속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는 그 다음 플랜이 있으시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현금 범위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얘기 드리기요. 송파 중부랑 서울숲 푸르지오 1차 한강뷰랑은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뭐 근데 비교군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서울숲 푸르지오에서 한강뷰가 나오는 애들은 거의 지금 뭐 호가상으로는 25 후반까지 부르고 있기 때문에 뭐 송파 중부에 뭘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격 포지션상은 비슷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시고 아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방이랑 오금 쪽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은 그쪽이 훨씬 더 좋다. 근데 이제 뷰에 대한 조망 가격이 호가나 실거래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질문자분께서 어떻게 선호를 하시는지를 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실 아선 그리고 그 옆에 우성 네.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속도로 보면 우성이 좋아 보여요. 아선이 훨씬 좋죠. 아파트 자체는 네. 아선이 좋아 보여요. 아선. 속도는 우성인 것 같고. 둘 중에 그럼 저는 아선. 대구 중구 구축 팔았고요. 모은 돈이랑 이래저래 하면 10억 턱걸이 되는 돈으로 네. 수성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추천하셨던 범 SK는 2억이 모자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삼정 그린코아 정도. 작은 평수 가도 성공, 석세스다.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같으면 지금 3위구역 매물 가격이 한 9억대로 걸리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위구역을 한번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상방이 터질 거니까.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3위구역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삼정 그린코아를 가시거나. 근데 저 같으면은 만초누방에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월세 살면서 서울에 배팅을 걸겠다. 뭐 요 정도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좋은 답변이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대구 실거주를 하셔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3위구역 사시면 좋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동작구 임장을 할 건데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면 63빌딩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63빌딩에 스카이 그 옥상을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딱 중심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라보는 서울 전면을 보고 나서 이제 동작구 전반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동작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상도도 있고 뭐 노량진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한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한다. 예. 중구 중림동 삼성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빌리지 어떤가요? 네. 직장이 그 네. 근처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아는데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다. 네. 중구 쪽이면 오히려 뭐 천연 뜰한채나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단지들을 좀 찾아보시거나 뭐 재개발지를 찾아보시거나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이버 빌리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동작구 임장 신청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실망시켜드리 않을 자신 있습니다. 오십시오. 만족도는 매우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십시오. 대응 5, 네. 마천 1. 네. 속도와 금액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타이거님 선택이 궁금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마천일의 대장이 21억인데 대응호가 붙어있는 대장이 뭐 20억 후반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가치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걔네가 송파라고 하지만 후면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계는 명확할 텐데 뭐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저보고 어디 갈래라면 전 대응 가겠죠. 동대구 오방 아이유쉘 84사는 싱글남이고요. 네네. 네. 2년 전에 네. 4억 7천에 사서 지금 시세는 5억 5천. 비과세라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데 범어 2편한 5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세요. 좋습니다. 팔고 나면 현금은 2억 정도 있는데 기다렸다가 돈 모아서 아니. 그냥 범어 2편안 가서 신천 할매 떡볶이 먹으면서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범어 2편안 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게 베스트입니까? 이분 상황에서는? 뭐 2억에 대출을 풀로 받아서 남로까지 점프를 하면 좋기는 한데 뭐 그거는 개인 상황을 모르는데 일단 이분이 정한 거는 범위잖아요. 그럼 범위 가도 좋다. 관악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팔고 김포 고촌 아파트 사는 게 좋을까요? 김포가 웬 말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김포 안 돼. 34살이고 4년 전에 경매로 1억에 샀습니다. 그럼 김포를 왜 사? 그럼 더 안에서 버텨야지. 이거 가지고 지금 저보고 그 성범죄자 아니냐고 막 댓글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좀 민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거는. 좀 참았으면 좋겠다. 경고 드리는데 변호사가 뒤에 여러 명 있어요. 진짜 하는데 이거 하신 분 있잖아요. 이거 공격하신 분 전화번호 알거든요.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이 댓글 털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누군지 신상 털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우와. 대명 그랜드장에 관련된 분인데 신상 털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만 원. 우와, 다 파악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진짜 적정 수위를 넘어서면 참지 않겠다. 진짜 참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못생겼다, 뭐 왜 그딴 식으로 말하는 이런 건 좋은데 아니 성범죄자가 뭐예요, 진짜. 그런 수위 넘는 발언을 좀 하지 마라, 진짜. 울산 문수로 2차 39평 매도 내놨는데 아직 입질이 안 옵니다. 사는 집이 팔려야 다음 스텝을 밟는데 초조합니다. 근데 울산 문수로 다음에 갈 데가 없는데요. 얼른 울산에 물이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물은 들어올 겁니다. 라이레스가 그 물을 이제 이렇게 들들들들 해줄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수로 팔고 뭐 하실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왜냐면 갈 데가 없어요. 라이레스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서울 아닐까? 뭐 싶긴 서울 생각하시면 상담 오시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데서 이제 뭐 팔면 그 다음 스텝은 서울이 아닐까? 문수로 좋습니다. 울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지방분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방에도 대장들이 치고 올라갈 거고요. 지방에도 언젠가는 수요들이 따라붙는 또 시기들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울산도 부산도 대구도 뭔가 매수수가 딱 따라붙었었는데 지금 자꾸 정부가 시장을 흔드는 게 지방인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을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가 자꾸 서울로 투영이 되는 건데 서울도 이제 더 이상 흔들 게 없거든요. 왜냐면 전면 대출 금지하면 더 흔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 수요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더 이상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거든.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할까요? 가락 동부 센트레빌 네. 42평 어떤가요? 4인 가족입니다. 그러면 30평으로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부 센트레빌 뭐 앉아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거의 20억 후반할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저는 동부 40평을 안 가요. 분당 네. 한솔주공 5단지, 네. 그다음에 상계주공 2단지, 네. 장위 14, 그다음에 수지 성원 쌍떼빌 32, 수원역 대한대우 25, 하안주공 3단지, 세종시 도랜마을 2단지. 잠깐만 집이 몇 개야 잠깐.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행복맘님은 강의를 오셨으면 좋겠고요. 티셔츠 입고 오시면 이거는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 상담을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안주공은 뭘 못 판다고? 하안주공은 조합 설립된 거면 뭐 1, 2단지나 뭐 그런 거면 3단지 그러면 못 파면 이건 들고 가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솔직히 올바로 된 게 없어요. 올바로 된 게. 뭐 장위 14도 뭐 그렇게까지 가격이 센 것도 아니고. 뭐 분당의 한솔주공도 뭐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뭉치면 극상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주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장난이 아닐 텐데, 그리고 올해 내년 모두 말소되니까 올해부터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진짜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죠? 뭉쳐야 된다. 여기 뭐 라이브 A님이 말씀하시네요. 뭉쳐야 된다.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매도 후 시드 3억인데 상도동 재개발 몸테크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다산보다는 훌륭한 생각이다. 근데 이제 다산은 정의학용 선생님의 호지, 도시의 이름이 아니다. 상도도 여러 가지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신통도 있고.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해도 되는 신통으로 가시면 좋겠다. 모아도 괜찮을까요? 모아는 안 되고, 상도 25. 상도 25가 뭐 거기에 지주택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입지면 해결되면서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마음 편히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상도 25 쪽인가 거기에 뭐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냥 저는 협의가 되고 안 되면 도려내고 하면 된다. 염료도 받잖아요.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있어도 그냥 다 한다. 어머니가 올해 1월에 파크리오 33평 매매하셨습니다. 올해 만 60이신데 소득을 고려해서 나중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통매매로 옮기는 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도 결사 반대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차라리 파크리오에서 월세를 받으십시오. 절대 다가구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것만으로도 75만 원치의 대답을 내도 된다. 다가구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안 돼, 진짜. 죽어, 진짜. 마곡 푸르지오 6억에 전세 주고 있고 네. 미사에 월세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금이 13억 있는데 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지? 마곡을 팔면 되지. 마곡 팔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월세 사시는데 내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현금 13억으로 내보내고
그거 팔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전세 주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 기간이 남았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퇴거자금 주고 내보내야죠. 빨리 지금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면 이제 집 못 삽니다 진짜로. 수지 신정마을 1단지 네. 플러스 신흥 1구역 매도 후 12억 현금 네. 플러스 4억 대출로 네. 16억인 거죠. 네, 16억. 서판교 역세권 5구 타입 갈아타기 vs 현상 유지. 둘 다 하지 말고 서울에 실거주 가면 된다. 성동구랑 마포구 쪽에 구축 가면 된다. 16억으로.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동판교가 좋은 데잖아. 서판교면 그 산 꼭대기 막, 와, 대전, 막 그쪽인데 그걸 왜 가냐고, 자꾸. 아니, 수지랑 분당 머릿속에는 판교 말고 없나 봐, 진짜. 와, 나 미치겠네. 타이거는 지난번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 추천해 주셨는데 장기 전세구역 추천해 주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해당 구역 맞아요. 완공 네. 후 시세가 신길 뉴타운 정도 보면 될까요? 투자 고민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신길류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왜 추천을 드렸냐면 사실 장기 전세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초역세권이잖아요. 초역세권, 진짜 초역세권이잖아요. 신대방에서 그게 진도가 제일 빠를걸요? 그러니까 빠른데 이제 장기 전세는 솔직히 물음표가 있다. 근데 거기를 끝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입의 상반까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털고 나서 가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재개발지는 롱타임으로 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3년에서 4년 아니면 5년 정도에서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얘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은 명확해요. 좋습니다. 네, 명확하니까 그런 것들을 오시면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근데 끝까지 들고 가는 건 아니다. 네, 끝까지 들고 가는 건. 유니 1125님 좋습니다. 네. 시드머니 6억으로 인서울 실거주 아닌 투자하고 하고 싶은데 대출은 거의 낼 수 없고요. 인서울 투자를 실거주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투자로만. 투자로만 가면 대응호. 그러니까 재개발지가 선택지인 오, 거죠. 대응호.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대응호. 재개발지가 대안일 것 같다. 6억이니까. 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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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장항지구 수분양자입니다. 네. 일산편 영상 뼈 때리는 페트 폭행에 아프면서 공감은 되었습니다. 분상대로 84타입 7억에 분양받았는데 올해 말 완공 후 의무 거주 기간 5년 후 기대 시세는 얼마 정도로 전망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선생님, 제가 5년 후를 알면 이 꼬라지를 하고 이걸 안 하고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5년 후는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트럼프월드 1차, 네. 당산 유원 제일 2차, 네. 여의도 진주. 네. 가격대가 비슷해서 셋 중에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투자 가치가 괜찮을까요? 그냥 강남 오세요. 여의도, 진주도 20 한 중반 넘는데 강남 오시는 게 안 낫습니까? 근데 미래 가치만 보면 진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중에 얘기를 하면 네. 당산 유원보다 물건들을 보아하니 생활권이 이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만의 답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답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저보고 가라고 하면 전 진주 가겠다. 근데 지금 당장에 행복한 걸 사시면 트럼프가 제일 좋겠죠. 네. 진주가 제일 폭발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당산보다는 여의도가 좋죠. 근데 당사는 곧 관처 예정인데요? 관천 와서 좋아진다 한들 진주는 가만히 있습니까? 진주는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되면 또 폭발적으로 동의율이 나오면서 관철을 받겠죠.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속도를 낸다고 하는. 근데 여의도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가려면 하려면 진주. 그 다음에 행복한 거 생각하면 뭐 할래? 전 트럼프.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25평 실거주 너무 좋음 매도하고 용산 동후암 청파 재개발 15억대 신축 빌라로 급지 갈아타기는 유효한가요? 아니 아니면 15억을 내고 왜 동호함을 가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아니면 아파트 갈아타기가 나을까요? 아파트 갈아타세요.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15억을 갖고 있으면 점프해서 매도하면 그러니까 매도하시고 그냥 거기 어디냐 노량진 쪽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따라 붙게 하십시오. 물론 지금 금천 롯데캐슬보다 거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 지금 많이 불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프를 하시면 노량진까지 한 방에 따라 붙게 해도 좋지 않을까? 15억 16억으로 노량진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언덕에 있는 거 신동아 리버파크나 그 이런 뒤에 거. 있는 거요? 뒤에 있는 거. 68세 네. 과천에서 빌라 1억에 100만 원 월세 살고 있습니다. 네. 과천 신축 갭 투자한 거 팔면 현금 15억에서 16억이 생기는데요. 네. 과천 11억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서요. 강남권 보고 있는데 월세 살면서 과천 신축 보유할까요? 와, 저는 파시고 실거주 매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나중에 연동성이 생기면 어려울 거기 때문에 68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실거주를 하시는 게 낫다. 네,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용산 문배동
주상복합은 어떤가요? 용산 더 프라임을 고려 중입니다. 안 돼, 안 돼. 왜? 절대 안 돼. 왜요? 용산에 주복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냥 아파트를 찾아보시거나. 거기 가면 되게 삐까뻔쩍한데? 집주근적, 초역세권, 난 아니라고 생각해. 깨끗. 멈춘다. 주복은 서울에서는 그냥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초 쪽에도 되게 뭐 많거든요. 주복들 많고 잠실에도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특정 시기에 주복까지 그 온기가 가면 모르겠는데 아닐 경우에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그냥 가만. 범어 W도 되는데 용산 더 프라임도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범떠는 아파트고 이제 범어 제니스인데 거기는 대형 평수만 있고 대구의 부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의 부자들은 어디를 갑니까? 청담, 뭐 반포 이런 데 막 대형 이런 데를 가지 주복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복의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복의 질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의 질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산에 뭐 있다고 해서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용산은 넘버원 도시가 아니다. 좋은 도시이긴 하나 넘버원 도시는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속도보다 중요한 게요.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고 계시면 제2의 염리상록도 찾으실 수 있고요. 제2의 뭐 마포가 될 수 있는 제3의 마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잘 선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포기를 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뭔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30들 특히 뭐 90년대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선생님 말 열심히 듣고 뭐 공무원 했더니 뭐 알고 보니까 뭐 야자 했더니 뭐 미래가 암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정당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그 누구죠? APR 만든 분도 그렇고 수지 뭐 그거는 뭐 그 개인의 사정이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부럽다. 근데 그분들이 했던 노력만큼 여러분들은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피부가 막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만큼의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그러면 뭐 예전처럼 명문대학교만 나오면 모든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인가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뭐 명문대학을 나와서 미래를 보장받았던 분들은 뭘 이겼죠? 가난도 이겼고 어려운 시절도 이겼고 결국 IMF도 이겨서 좋은 자리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이 공기에 떠다니는 듯한 그러한 기회의 시대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가가지고 미래가 없다 그러면 노력해서 전직해서 다른 일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핑계대고 하는 시간에도 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자기 운대를 더 앞으로 개발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에 우연치 않게 생산직에 간 분이 지금 운대를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그 돈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연예인들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에서 남자 가수로는 원픽이었습니다. 원픽. 근데 미국에 갔다 온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녀오고 나서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그때 군대가 현역이었나요? 방위였나요? 방위요. 방위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막 몸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 저 보세요. 저 팔뚝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제 팔뚝 2배예요. 그럼 그때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야, 지금이라도 특전사가 그러면 한국에서 받아줄 거야. 저 같으면 가겠어요. 지금 군대 간다고 해서 돌아오면 그분이 50쯤 될 거거든요. 현역으로 복귀 못 할까요? 하고도 남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팔직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승준 씨가 샌드백을 발로 빵 차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댓글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 인생도 저렇게 발로 차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팔과 다리를 꼬아가지고 나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밑에서 시작했지만 올라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음이 있는데 왜 뭘 못한다는 거예요.
뭐 공무원을 하면서 아니면 뭐 학위를 따가지고 진짜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공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수입의 상방을 연다든지 아니면 진짜 알뜰살뜰하게 모아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블 인컴이 돼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한 걸음씩 진격을 한다든지 뭐든지 간에 할 수가 있는데 자꾸 뭐 누구 말을 들었더니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과연 야자를 얼마나 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고 얼마나 좋은 성과를 이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남들 보기에 좋은 노력이었지 여러분들 스스로 미래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강사 데뷔를 한 지 이제 1년 남짓, 아직 1년 안 됐네요. 6월이니까 한 2달 한 반 정도 남았네요. 2달 반이 남은 시점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길로 가서 뭔가 많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온 시절을 가지고 저를 판단해 보셨을 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갈아 넣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태를 비난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마포에서 이 영상을 찍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행선지로 이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네. 마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 마포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원하면서 바뀌어가는 시간을 기다려서 이러한 동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포 같은 동네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공무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뭔가에 대해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러면 그 투자하는 시간에 대해서 비용을 아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럼 부동산이 싫다 그러면 주식 공부를 진짜 이빠이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억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식은 그게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라가 썩었다, 뭐 미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속도로 오를까요? 언젠간 멈출까요? 멈춰요. 멈추겠죠. 그러면 제2의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 업종을 지금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전원주 씨가 예전에 1억인가를 하이닉스를 넣었는데 몇 년 전에 넣었죠? 20년 전에 넣었잖아요. 20년 기다린 그때 1억이 얼마가 됐습니까? 200억이 됐지 않습니까? 만원일 때 샀대요. 지금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원주 씨 같은 노력을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원주 씨가 80대니까 20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60대잖아요. 60대도 노력을 하는데 30대가 아무것도 노력 안 하면서 세상이 썩었다, 뭐 야자를 했는데 뭐 세상이 글러먹었다, 뭐 군대에서 성실하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행동을 언제 하셨으면 좋겠다? 공무원분들이건 직장인분들이건 남들하고 어울려서 막 아리가또 하고 막 부장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따봉 날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부장님이 남으라고 하면 전 집에 일 있어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딱 손절하고 가서 해야지. 부장님이 여러분들의 팀장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가서 뭐 해라? 마이웨이를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밝게 열릴 것이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저한테 상담 오는 2030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어떠한 재테크를 하냐면 극악으로 난이도가 심한 재개발지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엄청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성심성의껏이 아니라 제가 진짜 만나서 밥도 사주고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시잖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그럼 뭐 공짜로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공짜로 찾아가지고 도와달라. 제가 나이팅게일이나 무슨 뭐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지만 기브가 왔다? 그러면 테이크는 뭐냐면 2배, 3배, 4배로 돌려드리겠다. 진짜로. 저는 뭐 무료로 뭐 선한령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항상 방송의 기조가 뭡니까? 슈퍼챗을 쏴라. 그럼 만나고 싶으면 그 기회비용을 지불을 해야죠. 왜 자꾸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있나 보죠? 있죠. 꽁으로? 뭐 사랑해요, 뭐 팬이에요, 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비용을 내면 된다. 기브 앤 테이크다. 근데 비용은 안 내죠. 그렇죠. 그런 분은 필요 없다. 제 지식과, 제 노력과, 제 감정과, 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드려야 되나요? 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들은 늦지 않은 게 아니라 희망과 기회가 무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여의도에 있는 좋은 아파트,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도 2030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는 그 기회들이 그 미래에 어떠한 성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개발해 보시면 좋겠다.
4050에게도 첨언을 잠깐 해주시죠. 아, 예. 그리고 뭐 이번에 또 그 블라인드를 보니까 뭐 김포에 아파트를 가진 부장님이 뭐 지금 뭐 정부가 집값을 눌러줘서 이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전 정부도 썩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여러분, 대기업에 사시는데 김포에 사는 게 웬 말이에요. 맨날 골드라인에서 진짜 막 이렇게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막 쓸려 다니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부터 지금 후배들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나와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진짜 좋은 조언을 해주면서 아인슈페너도 사주고 뭐 코끼리 베이글도 사주고 뭐 이런 걸 해야지. 자꾸 뭐 내가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래놓고 맨날 술자리 불러가지고 막 꼰대짓하고 막 폭탄도 똑바로 안 마냐 막 이렇게 고기를 왜 똑바로 굽냐. 아니 고기를 왜 똑바로 구워요? 고깃집 사장님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구워주면 안 되는 겁니까? 숟가락 놓으라고 하고 물 따르라고 하고 막 두 손으로 따르면 주도를 모르네. 아, 제정신이냐고요. 아, 주도 진짜 너무 싫어. 주도가 어딨어? 술은 그냥 안 먹는 거지. 먹고 싶은 사람은 먹는 거지. 그리고 뭐 같이 안 먹으면 맛이 없다. 그럼 집에 가서 드세요. 집에 가서. 라벨을 왜 안 가리냐? 아니 뭐 라벨을 왜 가려야 돼? 왜 왼손으로 따르냐? 아니 그리고 뭐 막. 테슬라가 뭐니 뭐 테지나가 뭐니 뭐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소매기모처럼 왜 못 마냐. 아 진짜 여러분들 후배가 도움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뭐 하는 거? 진짜 그 큰일 날 소리예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막 함부로 다가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 올리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와 살던 시대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만인이 바라보는 세상의 지표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4050들 꼰대 소리 듣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꼰대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말하면 알았다고 하고 후배들이 만들어 오는 결과물과 성과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요. 그 친구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선배가 돼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선배들께서도 내 몫을 가져가고 싶고 나의 입장을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남의 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남의 생활에 관여하면서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서 먼저 있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2030은요 무한한 기회가 있다.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질감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쇼핑을 하거나 막 이상한 거에 막 자꾸 SNS질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인생과 시간을 다 갈아넣거나 명품을 사거나 뭐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고 뭐 이상한 걸 사거나 하면서 시간과 돈 낭비를 다 하면 여러분들 미래는 없다. 근데 지금부터 차근히 하나하나씩 해가면 20대 30대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다. 그래서 어디서 서울 어디서든 경기도 어디서든 시작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제가 작년에 8월에 데뷔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라이브를 받았을 때 매교역 SK뷰를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게 7억이었거든요. 지금 얼마게요? 10억. 매교역 SK뷰. 그때 1억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대출 받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캣바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인서울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고 말했죠.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 방향. 진짜. 저는 방향을 몰라서요. 그냥 이렇게 눈 닫고요. 눈 다 가리고요. 앞에 있는 지도랑 앞에만 보고 달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제 채널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슈퍼챗 20만원 돌았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떠드는 가치가 시간당 20만원은 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못 가져가요. 후랭이님을 다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기브앤테이크 해야 후랭이님이 제 영상을 만들어줄 때 감정을 좋게 실을까요? 아이 막 뭐야 다 같아 그냥 다 알려. 다 요약해 막 이렇게 할까요? 뭐야? 아 20만원 정도의 슈퍼챗을 쏴주는 노력을 하니까 아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시면 1시간에 20만원 정도 시급이면 높나요? 낮나요? 엄청 높은 거죠.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4050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2030보다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발 사회에서 갑질하지 마시고요. 4050은 뭘 해야 되냐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고 뭘 열어야 돼요? 쇼미더머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을 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부자도 아니고 돈도 많이 없지만 후배들을 만나잖아요. 무조건 커피 사줘요. 오. 그리고 친한 후배들은 무조건 다 밥 사줍니다. 지갑을 아예 못 열게 해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친구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내가 해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보다는 뭘 해야 된다? 커피를 한 잔 사들고 가서 쓱 내밀고 힘내. 이 말하면 후배들이 여러분들 말을 더 잘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롭고 힘든 감정은요, 가정에 가서 푸세요, 제발. 왜 사회에서 갑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쌓인 감정을 자꾸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대 때, 30대 때 그 꼰대들한테 겪었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악습을 반복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과 똑같은 그 폐악을 겪어서 더 힘든 세월과 사회를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달하면 충분한 메시지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부동산 투자 잘해야 되는 극악의 난이도에 살고 계십니다. 제발 경기도보다 서울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보다는 더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중심지로. 잠깐 반짝하고 SNS에 올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한정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그 따봉, 좋아요 하트를 받기 위해서 계속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에 수십억씩 버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면 무의미한 좋아요를 받는 그 따봉보다는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산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자산 같은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미국 지수에 적립을 해보십시오. ETF나 펀드 같은 걸로.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죠? 6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훈풍이 불어서 10배, 20배 올라간다니까요. 직전 10년간 S&P 지수가 몇 배 올라갔냐면 4배 반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지금 나와 있는 산술적인 걸 계산해보고 온 거예요. 한 600만 원 모았는데 그러면 4년 동안 얼마 모으는 거예요? 2,400만 원 모으는 거죠. 근데 4년 동안 모아가지고 지수가 날아가가지고 1억,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투자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해볼 만하죠. 그죠? 그러면 20대 중반에 시작했는데 4년 정도 태워봐야 얼마예요? 29세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0세 2억 가지고 투자 실거주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50만 원만 저축해보자. 그럼 또 이럴 거예요. 나는 연봉이 그게 안 되는데 그럼 줄이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연봉을 올리기 위한 전문 자격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팅을 해야 된다. 요즘에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무슨 방법이든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제발 SNS 꺼버리고요. 월드컵 보지 말고요. 아 진짜. 우리나라 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이라이트로 봐. 하이라이트. 아, 하이라이트로? 이강인도 손흥민도 다 부자야. 김민재도 다 부자야. 뭘 하는 거야 이제. 걔네들 부자인데 걔네들 유니폼을 왜 사 입냐고 도대체. 야구장 갈 때 그 저지가 1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걸 왜 사 입냐고. 그래요? 그리고 제발 뭐 그 치어리더 막 보러 다니지 좀 말고. 삐끼삐끼. 현실의 예쁜 여자를 만나라. 서울에 내가 다녀보니까 예쁜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 그 막 삐끼삐끼 이런 거 보고 막 좋아요 날리는 정신 나간 남자애들. 아 진짜. 연애는 가상 사이버로 하는 게 아니고 두근두근 메모리얼이 아니잖아 지금. 언제적이에요? 아니 그래 난 오래된 사람이니까. 언제적. 그러니까 옛날 거 말고 현실에 있는 연애를 해라.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올라오면서 여자분들이 파란색 막 이상한 비닐 쇼핑백을 막 갖고 오더라고요. 그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BTS 공연 갔다 온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왕복 기차비 뭐 교통비 이런 거 하면 몇십만 원이 녹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미국 지수에 태울 수 있는 적립식 펀드 ETF 이런 데다가 태워라.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저기 멀리 보이는 서울에 아파트 자가를 마련하는 날들이 올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안 해야 된다? 월드컵 금지, 그 다음에 SNS 금지,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데다가 막 좋아요 날리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돈 쓰는 거 금지. 그리고 제발 7월에 뭐 하지 마라? 해외여행 가지 마라. 중요한 포인트. 그냥 춘천 가서 그냥 발 담그고 와 그냥. 아니 춘천 가면 발 담글 수 있어. 빠지 이런 거 있더만 빠지. 춘천이 웬 말입니까? 양평 이런 데 가서 빠지 그냥 하루 갔다 오세요. 양평이라뇨. 빠지. 후쿠오카. 그런 정신 나간 짓은 하면 안 돼. 뭐 해야 된다? 빠지 가서 그냥 하루 놀고 오고 기분 전환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돈 아껴서 지수에 태워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책 7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건 돈 공부는 처음이라.
김종봉 작가님 거.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우성님 거. 네. 세 번째는 뭐다? 그 330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투자기법 구만수 교수님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다섯 번째는 뭐다? 주택시장 30년. 그거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하나 더 해서 아파트값 오차파동. 뭐 요거까지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거 완성되면 뭐 제 책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제 책도 읽어줘. 아 진짜 읽어줘. 제 책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뭘까 했는데. 제 책 읽어줬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이제 2권을 쓰고 있습니다. 네. 2권을. 네. 2권을 쓰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좀 더디기는 한데, 잘 짜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을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책 7권 한 2달 안에 읽으면, 정말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스텔로이드 님이 이제 요번에 쓴 강남 뭐 아파트 탄생인가 뭐 새로 쓴 책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옛날에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는 절판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동산 공부에 돈을 쓰기 싫다고 한다면 이 정도 책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책을 읽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책의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책을 읽어보고 한 10줄 정도, 아니면 10줄도 많다고 생각하면 한 3줄 정도로 이 책의 소감을 정리해서 내 마음에는 넣어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꼭 2030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요. 4050에게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